유레카! 사람들이 보통 책을 읽는 속도보다 더욱 빠른 기록이 가능하다는 자막방송 속기사들. 이 놀라운 속도에 기여하는 비밀 병기가 바로 속기형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초성, 중성, 종성을 따로 누르는 일반 키보드와 달리 이들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속기 키보드. 속기 키보드는 이들 키를 마치 피아노 건반을 치듯 동시에 눌러 한 번에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까지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키보드를 이용했을 경우엔 빠른 손놀림으로 입력하더라도 초성, 중성, 종성이 순차적으로 발생해 한 번에 한 글자씩만 입력이 가능한데요. 속기 키보드를 이용하면 한 단어, 한 구절이 단숨에 입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입력 화면을 이렇게 함께 보면 그 속도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일반 키보드와 속기 키보드는 입력 방식과 특징 면에서도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속기 키보드는 키를 눌렀다 뗄 때 입력되는 방식이지만 일반 키보드는 키를 누르면 스위치가 아래쪽에 접점에 닿으며 입력되는데요. 소음이 크고 손목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일반 키보드와 달리 속기 키보드는 소음과 오타 발생이 적고 손목 보호 효과도 함께 지니고 있지만 일반 키보드에 비해 제조 원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레카! 이제는 어느 가정집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 하지만 전자파의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자레인지의 유해성을 담은 괴담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전자레인지는 음식물을 데우는 과정에서 불이 아닌 전자기파의 한 영역인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데요. 마이크로파는 진동수가 매우 크고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로 레이더나 내비게이션, 통신 등에 이용되며 비용도 저렴하고 인체에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의 구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전자레인지의 핵심적인 기술은 마이크로파를 만들어내는 마그네트론. 마그네트론은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기본 구조는 음극과 양극, 안테나, 그리고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그네트론의 전류가 흐르면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마이크로파가 만들어져 회전 날개를 따라 분산됩니다. 그 후 마이크로파와 충돌한 음식물 속 물 분자가 회전을 하면서 서로 마찰하게 되는데 이때 열이 발생되고 그 열로 음식물이 익게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보통 내부에서 강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면이 아닌 옆면, 특히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전자레인지 옆면 오른쪽에 내장된 마그네트론, 즉 고압 변압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세기가 약해지는데요. 요리를 할 경우 전자레인지 앞에서 약 30c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양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유레카! 전자석에 전력을 공급해 자기력을 발생시키면 전자석이 레일 위에서 뜨게 됩니다. 전압을 조정해 열차의 전자석과 레일의 간격을 1cm로 유지하고 리니어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면 1cm 떨어진 레일에도 전류가 흘러 자기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모터와 레일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열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열차 내부는 다른 전동차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무인 운전이 가능한 열차이기에 전면부가 개방되어 있고 소음이 적어 내부는 조용합니다. 이곳에선 약 1km 구간을 직접 시승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부상 열차의 부상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열차를 움직이는 힘은 와전류입니다. 바닥에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가 하나 놓여 있고 거기에 자기장이 다가가면 도체는 자기장이 다가오는 것을 밀쳐내기 위해 방해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가 와전류인데요. 이제 자기장이 이제 여기 사이로 연결까지 쑥 사이로 흐르게 되면 여기 도체 판 사이에 뚫려서 이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이거는 멈춤이 좀 덜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히기 때문에 이 밀쳐내는 힘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도체를 직선으로 배열하고 순차적으로 자석의 극을 바꿔주면 도체의 와전류가 형성되면서 자석과 반대의 극이 도체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힘이 형성되면서 열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부상 열차의 핵심은 자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력은 밀어내는 힘 척력과 달라붙는 힘 인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자기부상 열차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밀어내는 힘을 이용할 경우는 반발식 자기부상 열차, 달라붙는 힘을 이용할 경우는 흡인식 자기부상 열차라고 할 수 있죠. 중국과 독일은 반발식 자기부상 열차, 우리나라와 일본은 흡인식 자기부상 열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먼저 알루미늄 캔을 반으로 자른다. 캔을 자를 땐 엄마가 도와주세요. 날카로운 단면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를 붙인다. 캔 아랫부분은 바짝 자르고 볼록한 면이 바닥을 향하게 한 뒤에 캔의 윗부분과 이어붙인다. 그리고 캔 안쪽에 눈 스티커를 붙인다. 이제 캔 인형을 춤추게 하는 원동력! 자석을 긴 실에 동여맨다. 자석이 저절로 돌 수 있도록 실을 감아준다. 이렇게 회전시킨 자석을 캔 속에 넣으면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자석이 도는 방향으로 캔 인형도 함께 회전한다. 빙빙 돌던 캔 속에서 자석을 빼내자. 잠깐 멈췄다가 이번엔 자석이 돌아가는 방향에 반대쪽으로 회전한다. 자석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제 자석 근처에 자기장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생긴 공간 안에다 제가 알루미늄 원반을 갖다 대볼게요. 도는 거 보이세요? 자기장이 생긴 곳에 알루미늄 원반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장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 자기장과는 반대가 되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맴돌이 전류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에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는 당기잖아요. 이것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알루미늄 원반이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레카! 현대건설의 그 김주하 선수의 서브도 특이한데요. 그 김주하 선수는 이렇게 무회전 그 서브를 넣어서 그 수비수가 봤을 때는 이제 공이 이제 흔들리면서 오는 타격이 와서 실수를 좀 유도하는 그런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와, 공의 진행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이 불규칙하게 떨어지는 서브.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그죠? 네. 네. 그 배구에서 그 무회전 서브하고 비슷한 게
그 축구에서 그 호날두 선수가 그 프리킥 할 때 차는 무회전 킥. 그다음에 뭐 미국 그 야구 투수 중에 그 너클볼 이런 거. 네. 공이 흔들리면서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무회전 그 킥이나 무회전 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회전 서브에 혹시 과학의 힘이 담겨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 무회전 서브에도 예, 그 과학적인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구의 다양한 서브 기술 중 하나인 무회전 서브. 공을 올려 손바닥으로 치고 상대편으로 넘기는 이 자세에 과학이 숨어 있다는데요.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플로트 서브를 때릴 때 공 중앙으로 해서 공도 던지고 나서 같이 이제 중앙 맞춰가지고 이제 공의 낙차가 많이 심하게 하고 또 이제 회전을 많이 못하게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을 맞출 때 이제 좀 이 손바닥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딱 끊어요. 회전이 없으면 이제 공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리시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세를 잘 못 잡게. 스파이크 서브는 손바닥의 아래쪽으로 공을 잡아 감듯이 치는 기술이라면 무회전 서브는 손바닥의 가운데 쪽으로 잡아치는 기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원 선수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공을 치는 손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공이 부딪히는 부위를 유심히 보셨나요? 손바닥을 맞고 넘어가는 공은 무회전을 그리며 네트 반대쪽으로 날아갑니다. 상대편이 받기 힘든 공의 과학적인 원리를 좀 더 살펴보면 공기가 공 표면의 뒤로 흘러가면 공 뒤쪽에 불규칙한 기류가 형성되는데 그로 인해 불규칙한 궤적으로 공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레카! 옥수수 가루. 보통 빵이나 떡 등의 음식 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가루가 바로 벽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것은 왜 수많은 친환경 재료 중에서도 옥수수라는 소재를 선택한 것일까? 근데 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주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으로 채취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옥수수 같은 경우는 넓은 대지에 쉽게 재배를 할 수가 있고 또 채취 또한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옥수수 전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옥수수 전분이 어떻게 종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걸까? 벽지 코팅제로서 전분을 활용하기까지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코팅에게 적합한 점도를 맞추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벽지 시공 시 물과 밀가루를 섞어 만든 밀풀을 사용하는데 옥수수 전분의 점도가 낮으면 전분이 풀에 섞인 수분을 흡수해 벽지의 부착력이 떨어진다. 코팅력과 부착력이 최고 수치일 때의 점도로 완성된 전분 코팅막은 원지와 인쇄층 사이에 들어가며 기존의 PVC, 즉 폴리염화 비닐의 자리를 대신한다. 기존 벽지의 구성 요소인 폴리염화 비닐에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민감하게 생각한 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전분이 코팅층을 이루는 벽지의 경우 인체 친화적인 기능과 함께 통기성과 수분 배출이 원활한 기능을 갖는다. PVC 벽지는 간혹 습도가 높은 부위에 곰팡이가 필 수 있는데 친환경 벽지는 전분을 통해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자연의 건강한 기운을 생활 속으로 들여오려는 노력. 그 안에 가족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한 기술이 깃들어 있다.